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형용사 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자, 형용사는 일단은 무조건 명사와 연관이 있는 거죠. 명사와. 근데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그 다음에 문장 전체 이런 것들을 꾸며줄 때 보통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형용사는 명사와 연관이 있으면서 동시에 명사가 주어이거나 목적어일 경우에는 보충해주는 보호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상황에서 뒷자리가 형용사 부사의 어떤 어법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부사는 영역 자체가 훨씬 많기 때문에 되게 넓기 때문에 형용사를 꾸며주는 동사들만 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더라.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이제 흔히 말해서 형용사 자리와 부사 자리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가볼게요. 첫 번째.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주격 보호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거고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목적격 보호입니다. 자, 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불완전 자동사를 얘기하는 건데 자, 불완전 자동사는 주격 보호, 즉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어떤 역할의 동사들을 말하는데요. 주격 보호로 형용사를 쓰고 부사는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아래의 다양한 불완전 자동사들을 기억해 두자. 이거는 지금 이형식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볼게요. 지금 여기에 동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은 이 동사들이 무조건 이런 역할만 하는 것은 일단 아닙니다. 다른 역할로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태 유지란 말하고 상태 변화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일단 상태 유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확 바뀐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입니다. 저 비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형용사 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다시 말해서 형용사를 동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 remain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 배웠던 그 3과 본문 내용 중에 remain 다음에 unseen 하는 말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거기에 unseen이란 말도 보이지 않는 이기 때문에 얘도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remain 하는 단어는 이러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keep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keep calm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차분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단어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stay라는 단어는 요 형용사와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stay가 다른 뜻으로 뭐가 있죠? 남아있다. 에이씨 방금 남아있다 얘기했는데 뭘 또 남아있다야? stay. stay라는 단어가 우리가 다른 뜻으로 뭐가 있습니까? 머무르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질 때는요 뒤에 장소 표현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I stayed in the hotel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장소 표현이야 당연히 전치사 명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 때는 저렇게 쓰는 거지만은 지금 이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hold라고 하는 단어. hold라는 단어 원래 우리 무슨 뜻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잡다. 또 버티다. 또 개최하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Hold a second please 이런 식으로.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hold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된 상태로 계속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정된 이 상태를 계속 고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lie. 이 단어 놓이다겠냐 거짓말하다겠냐? 놓이다. 당연히 놓이다겠지. 이러한 상태로 놓여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 계란은 lies rotten 무슨 뜻입니까? 그 계란은 달걀은 부패 상태에 놓여있다. 그렇지. 부패 상태로 놓여있다 이런 말이에요. 썩어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lie라 하는 표현도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stand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보통 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stand 다음에 up이란 말이 들어가야 그게 가능한 얘기고 얘는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하다 버티다 이런 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rest라는 단어도 남겨지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이런 동사를 쓰고 이런 형용사가 나와 있으면 아 주어가 형용사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얘들은 그대로 있는 건데 자 상태 변화로 가볼게요. 상태 변화에서는 지금 여기 become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 한번 이렇게 따로 떼어볼게요. be하고 come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로 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뭔가 좀 바뀐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e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get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평소에는 그렇게 안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상태로 바뀌는 상태가 돼버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I am angry라는 말하고 I get angry라는 말하고는요. 맥락상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평소에도 화나는 놈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인상부터가 화나 있는 인상이고요. 성질도 맨날 화를 내는 애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온화한 상태로 랄랄랄랄 하고 있다가 누가 야이 돼지야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I get angry. 알겠습니까? 바뀌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grow. grow라는 단어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뜻이 자라다 아니면 기르다입니다. 근데 기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절대 저기서는 안 들어갑니다. 왜? 기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상. 뭐 기를 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뭐 애기가 됐든 식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기르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하는 거지만 똑같은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뜻은 달라져. 아까 스테이 얘기했던 거랑. 그래서 이거는 점점 이렇게 되어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고혹하는 표현도 뭔가 이런 상태로 되어가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 봤던 여기서 rise 대신에 goes로 바꿔버릴게요. 그럼 이런 문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계란이 계속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썩어있는 상태로 가버리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어떤 음식이 상하다라고 얘기할 때 go bad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안 좋은 상태로 되어가다. 이런 뜻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죠. come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run은 어떤 형용사 상태로 계속 흘러가다 이런 느낌이야. run이 달리다 아니다. 그 다음에 뭐 turn이란 말도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이런 거예요. 자, 배현성이가 저 문 밖으로 싹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허이! 이런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갑자기 얼굴이 하얘져. 갑자기 turn pale 이런 식으로 창백한 상태로 바뀌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fall도 이런 상태로 떨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각, 인식, 동사. 자, 감각과 인식에 관련된 동사는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동사들은 그 관련된 문장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저 seem이라는 단어 잘 보세요. seem이라는 단어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얘기야. 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까? 야, 너 짜증나 보여.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 말을 한 사람이 진짜로 제가 짜증남을 보는 겁니까? 그냥 짜증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eem이라는 단어는요, 보인다 해가지고 맨날 눈으로 쳐다본다 그게 아니에요.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느껴져, 그렇게 보여 이거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seem이라는 단어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appear이라는 단어도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뭐인 것 같다, 뭐뭐로 드러나는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appear를 다른 뜻으로 한 개 더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출현. 나타나다, 출현하다 이 말이 있죠. 근데 appear이 만약에 나타나다, 출현하다일 것 같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stay랑 같은 거예요. 장소 표현 나와야 돼요. 현성이가 게임방에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그럼 PC방 목적어 바로 안 쓰겠지. 당연히 전치사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appear는 순도 100% 자동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appear는 수동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look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다 하는 말. 이것도 보통 저 look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대부분 내가 이렇게 보여라는 말은 잘 쓰지를 않아요. 네가 그렇게 보이고 그가 그렇게 보이고 그녀가 그렇게 보이고 뭐 하다못해 저 에어컨이 뭐 이렇게 보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feel 같은 경우도 feel은 보통 내가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얘가 가주어 진주어의 비동사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느껴지나 이런 말. 자, 그 다음에 sound 이것도 들리다 할 때 사운드 앞에는 주어가 사람이 들어갈까 사물이 들어갈까? 사람. 사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이런 거죠. Why don't we go surfing? 파도 타기 하러 가는 게 어때? 대답. Sounds interesting. 원래 sounds 앞에 뭐가 들어가니? It sounds interesting이거든요. 그럼 그 말이 되게 흥미롭게 들리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운드도 그렇게 쓰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smell하고 taste. 쟤네는 냄새가 나다 맛이 나다야. 그럼 자 앞에 주어는 사람이 들어가게 사물이 들어가게? 사물. 웬만하면 사물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이래 볼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 음식은 smells bad야. 무슨 뜻이야? 그 음식은 나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죠. 뭔가 냄새가 안 좋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람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현성아 더 팔아먹자. 현성이한테 smells bad하다는 얘기는 현성이한테 풍기는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든 여기 들어가는 사물이 되었든 얘가 뭐를 직접적으로 맡는 게 아니라 야한테서 그런 냄새가 느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말을 한 놈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smell이라는 단어가 냄새가 나다 말고 또 있어요. 뜻이 뭐 있습니까? 뭡니까? 냄새를 맡다. 냄새를 맡다도 있죠. 그럼 다시요. 만약에 냄새를 맡다라고 하는 smell이면은 주어가 사람이 들어가야 돼, 사물이 들어가야 돼. 100% 사람이 들어가야 돼. 아니면 동물이 들어가야 돼. 왜? 냄새 맡는 거는 누구밖에 안 하는데 살아있는 생명체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냄새를 맡다라고 얘기하는 자 하나 적을게요. 냄새를 맡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다가 아니라 냄새를 맡다 하면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목적어 명사가 들어가야 돼. 왜? 주어가 이 목적어 냄새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테이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스트도 이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현성 테이스트 굿 이러면은 좀 이상해지겠죠, 그죠? 현성이 얘기는 좋은 맛이 난다. 물론 살이 저렇게 많다 하더라도.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prove하고 turnout 요거 별표 하나 치세요. 자, prove하고 turnout은요. 일단 해석을 잘 보세요. 판명하다가 아니라 판명되다라고 나와 있어. 판명되다. 그래서 turnout 같은 경우는 저것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자도 수동태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뭐 is turned out 이런 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요. 뭐뭐로 밝혀지다 이런 뜻으로 얘기해. 물론 이건 뒤에 형용사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어 다음에 turn out 들어가면은 뒤에 to 부정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t을 쓰고 난 다음에 turn out을 써버리게 되면은 뒤에 대주어 동사 들어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어는 이 동작을 하는 것으로 판명되다. 얘는 가짜 주어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으로 판명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 지문 읽다 보면 왜 한 번씩 이런 거 나오잖아. It turns out that 이런 식으로. 그게 전부 다 주어는 동사하는 것으로 판명되다. 밝혀지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포인트들을 좀 잘 좀 기억을 하시되 특히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remain, keep, stay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감각 인식 동사에 나오는 seem, appear, 그 다음 prove, turn out 이게 제일 많이 지문상에서 보입니다. 문제로도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놔놓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는 거는 전부 다 주격보어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밑에 가볼게요. 또한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도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사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 대표적으로는 make, call, keep, find, consider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가목적어, 진목적어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make하고 find하고 consider였어요. consider. 자,
서부고하고 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 설명을 한번 잡고 시작을 하죠. 이거 사진 찍었지? 예, 어. 올렸어요. 자, 이 설명을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다른 단어는 모르겠고요. find 하나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find요. 자, 지금 안 보일 거기 때문에 요걸 잠깐 끄고 갈게요. 자, 보세요. 이거 안 꺼져 이거. 야, 자, find라는 단어를 일일이 정리를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find 첫 번째. find 다음에 명사. 무슨 뜻입니까? 잠깐 스톱. find 자체의 뜻은 뭡니까? 극하지 말라 그랬죠. 찾아낸 거죠. 찾아낸 거예요. 무엇을 찾아내다. 여기 있네. 까먹지 마라. find는 무조건 여기 있네다. 자, 그다음 두 번째. find 다음에 명사 두 마리. 하나 더 적을게요. 또 명사 두 마리. 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얘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자, 위에 거는 무슨 뜻입니까? 위에 거는 뭐뭐에게 뭐뭇을 찾아주다. 중학교 2학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기 수요동사 처음에 배웠을 때 보면 MBC 개판 이런 말 들어봤잖아. for를 전치사로 쓰는 거. 그래서 얘네 둘이 바꾸면 전치사 for가 들어간다 하는 거. 그 얘기야. for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 그랬죠?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make라든지 buy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뭐뭇을 뭐뭐라고 알아내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배현성이가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가고 있는데 지하철이 아니지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가고 있는데 어떤 약간 꾀째째한 어떤 남자가 득 지나가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냄새가 막 나는 거야. 근데 배현성이가 에이 이런 냄새 나는 에이 꾀째째한 놈이 뭐야 이거 하면서 득 지나갔어. 한 달 정도 지났어. 배현성이가 회사에 입사를 해. 근데 그 꾀째째한 놈이 지 부서의 팀장이라며. 그리고 여기가 그가 그의 팀장이라고 알아내다. 느낌 아시겠죠? 밝혀지다, 알아내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find 가볼게요. find라는 단어 자체에다가 접속사 that 그대로 써버리고 뒤에 주어 동사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알아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독해 지문에서 실험 연구 결과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 실험 연구에서 그 리서처는 알아냈다. that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find라는 단어 다음에 it이라는 가목적어 들어가게 되고 뒤에 형용사 들어감으로 인해서 뒤에 들어가는 생긴 꼬라지 구조가 to 부정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의미상의 주어 for 명사 때리고 to 부정사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at쓰고 주어 동사 들어가거나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가목적어 지목적어서 배웠던 거죠. 주어는 뭐뭐뭐뭐뭐뭐 하는 것이 뭐뭐뭐 형용사 하다고 find 알아내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자, 그래서 지금 find라는 말 자체만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뒷구조가 뭐냐에 따라서 일단 의미들이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위에 거나 밑에 거 같은 경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칠게요. 근데 이런 구조들은 독해 지문에서 되게 많이 나와. 되게 많이 나온다고. 복잡 다양하니까. 그래서 항상 긴 문장 연습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좀 잘 기억을 좀 해놔놓으세요. find라는 단어.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포인트가 지금 find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는 거. 아, 그리고 한 개 더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목적어, 지목적어를 넣었기 때문에 하나 더. find 쓰고 난 다음에 명사 쓰고 나서 바로 형용사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거예요. 얘가 목적으로 쓰인 거고 얘가 목적격 보호로 쓰였는데 나는 세정이가 기뻐하다고 알아냈다 이런 얘기야. 그냥 이런 거죠. 김세정이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수능에서 올 1등급을 받았어. 근데 이런 거야. 올 1등급을 받았어. 오 김세정 하면서 했어. 막 뉴스에도 나왔어. 올 1등급 수능 만점 받으십시다잉. 지 과목 전체 만점. 근데 인터뷰를 딱 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요. 학원 안 갔고요. 뭐 그냥 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거 뭐 뚝뚝하게 인터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뜩 봤는데 쟤는 1등하고도 기쁘지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현성이가 어느 날 세정이를 뜩 봤는데 세정이가 좋아가지고 날아갈 것 같아 그냥 와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냥 쌤마스터 화이팅 하면서 막 하는 거야 그냥. 현성이는 세정이가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뉴스에서는 안 그랬는데. 느낌 아시겠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 잡아주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형용사와 파생된 것 중에서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서보고 미안. 자 find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고요 뒤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ing나 과거분사 ed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ing나 ed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ng는 우리가 현재 분사니까 뭐뭐 하고 있는. 그 다음에 과거분사 얘는 당연히 뭐야? 뭐뭐 된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현성이는 세정이가 세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현성이의 보고서가 세정이의 보고서가 끝내졌다는 것을 발견한다. 알아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 find 하나에 지금 뒷구조 엄청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난데 아니 독해 지문이 그만이 그렇게 나온 걸로 어쩌라고. 그럼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인지를 잘 해놔 놓으세요. make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 설명해야 되고 get도 설명해야 되고 ask도 설명해야 돼. 그러면 걔네들이 그만큼 빈출 단어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의 관계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얘가 왜 내려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동사가 누구냐를 보고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자, 풀이 전략 가볼게요. 형용사와 명사가 무엇을 수식하는지를 알아두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줄 끄세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반면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절 전체를 수식한다. 따라서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부사 역할, 줄 끄세요. 부사 역할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정장애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래서 딱 뭐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야.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용사 자리인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 가장 대표적인 두 개. 무슨 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래 들어가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like, shame 이런 등등등과 같이 A로 시작하고 형용사로 쓰이는데 무조건 보호로만 쓰는 경우. 얘는 약간은 관계,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가 약간 생략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단순 형용사를 배우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 많이 배웠던 얘기예요. 명사 뒤에서 꾸며지는데 아까 봤던 뭐 ing나 아니면 ed나 아니면 관계사나 아니면 뭐 투부정사나 아니면 뭐 전치사명사나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명사인 경우 하고 있는 명사, 된 명사, 동사하는 명사, 뭐뭐 할 명사, 어디에 있는 명사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형용사는 명사 앞에 분다 명사 뒤에 분다 하는데 그 명사 앞에 붙어요 그따고 얘기하지 마라. 앞뒤 다 된다. 앞뒤 다 됩니다. 단 길게 설명할 경우는 형용사가 뒤로 빠진다 하는 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사, 형용사, 부사, 절 전체 수식한다. 저거 이해를 돕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성이는 짬뽕을 먹는다. 빨리. 그럼 빨리가 부사지.
맞죠? 그 다음에 현성이는 짬뽕을 매우 빨리 먹는다. 이러면 누굴 꾸며주는 거야? 매우가. 빨리. 빨리를 꾸며주는 거죠. 부사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현성이는 아주 매운 짬뽕을 먹는다. 자, 여기서 부사는 네. 아주죠. 매운이 형용사니까. 그죠? 아주 매운. 그럼 절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에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절 전체를 수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문장 또는 전에 어떤 분위기 아니면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을 바꿔줍니다. 많이 말씀드렸어요. 현성이가 세뱃돈 5만 원 받았다. 앞에다가 럭키리 다행히도란 말을 넣었어. 그럼 어떤 상황이 전개가 돼야 돼? 원래 전제가. 못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인데 친척들이 아무도 안 오신대. 그런 경우 에이 못 받겠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계좌로 5만 원 송금이 됐어. 오 이러면서. 그럼 이때는 다행히도겠죠. 근데 똑같은 5만 원을 받았는데 불행하게도라고 얘기하면 지 고등학생이니까 중학교 때까지 5만 원 받았는데 이번에 한 10만 원 받겠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도 5만 원밖에 못 받은 거야. 그럼 불행하게도죠. 분명히 똑같은 5만 원을 받았는데. 그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위기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동사의 용법에 따라서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가 달라진다. 자, 동사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석을 보면서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아까 find가 지금 나왔었는데 여기서 지금 아까 그 find 설명이 들어간 거였거든요. 지금 잘 보면은요. He liked me. 그는 나를 좋아한다. 왜? 그는 humorous가 맞습니까? humorously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하면은 일단 답은 humorous가 맞습니다. 왜? 그가 발견했는데 나를 웃기게 발견했다. 그럼 되게 이상해져요, 말이. 맥락이. 이런 겁니다. 내가 현성이를 찾으러 가. 현성이를 찾으러 가면서 현성이 어딨냐? 어떠리 이러는 겁니다. 말이 안 맞죠.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그는 내가 웃기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나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유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뒤에 가볼게요. I hid myself. 나는 내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쉽게 찾아냈습니다. 얘를 만약에 쉬운을 넣어버리면 말이 좀 이상해집니다. 내가 쉬운 놈이에요, 그냥. 근데 영어권에서는 쉬운 남자, 쉬운 여자 이런 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는 발견했다. 나를 어떻게 쉽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지금 있잖아요. 저기에는 형용사를 쓰고 여기에는 부사를 쓰는 거는요. 결국 뭘 보고 단서를 찾아야 되나? 앞에 내용을 보고 단서를 찾아야 돼. 앞에 내용을 보고. 그래서 똑같은 find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다른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요. make 갖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I made him happier. 나는 그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어. 근데 다르게 가볼게요. 문학 작품이라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나는 그 인형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예. 일단 말이 안 맞습니다. 왜 말이 안 맞느냐 하면요. 그러면 인형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인형은 사물이기 때문에 감정 못 느끼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이런 거야. 인형을 만들면서 이걸 만들어주면 세정이가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느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똑같은 make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 형용사냐 어떤 경우가 부사냐 물론 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요 앞에 내용과 요 뒤에 내용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풀 때 저런 형용사 부사를 얘기할 때는요 단순하게 그 문장 안에서 해결할 생각하지 마라.
이 맥락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기 너 돌에다가 해피란 말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장들은 모의고사 기준 또는 수능 기준에서는 19번 문제 아니면 43에서 45번 문제밖에는 안 나와. 왜 그렇게? 걔네 글 종류가 뭔데? 그래, 스토리. 스토리는 문학 작품이니까 의인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주셔야 되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잡기 넘어가겠습니다. 서술형 잡기에서는 서치어 혁명하고 소어 혁명이란 말 잠깐만 좀 끌게요. 자, 서치어 혁명과 소 혁명의 어순을 외워두자 그랬죠. 그럼 외우셔야 돼요. 서치는 줄거세요. 명사를 강조하고 소는 형용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서치와 so를 사용할 때는 특히 어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를 통해 다양한 표현을 암기해 두면은 독해나 서술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줄긋습니다. such, 어나 on, 형용사, 명사 이 순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얘는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다 하면은 그렇게 뭐뭐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매우 뭐뭐한 뭐 이렇게 가도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뭐뭐한 뭐 또는 매우 뭐뭐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표를 보면은 such, what, quite, rather 요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뒤에 형용사, 명사, 어순으로 들어가는데 so, how, to, as 같은 경우는 형용사 다음에 관사 어나 on이 들어가고 명사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없고 일단 search하고 so는 일단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what하고 how입니다. 지금 밑에 예문 보면 감탄문이 하나 툭 하고 튀어나와요. What a lovely little boy. 여기서 뭐 우리 배웠잖아. 감탄문 쓸 때 what, 어나 on, 형용사, 명사, 그 다음 주어, 동사 이 순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how는 형용사, 부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명사, 동사 이렇게 넘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차이도 좀 봐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How long a story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암기를 하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니까 암기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독해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특히 여기 보세요. Too smart a girl to enter that school 할 때 여기 to 다음에 smart를 먼저 써놨어. 이런 것들도 포인트로 잡아둬야 되겠지. 그러니까 to a smart girl 이러면 틀린단 말이야. 그런 것도 봐놓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됐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구문. 비교 구문에서 형용사와 부사 선택 문제가 나오게 되면 비교 구문의 특정 요소를 지워서 확인해 보자 하는데 이거는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문을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after a good night's sleep 합니다. 여기서 콤마 딱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어법 문제에서 얘네는 절대로 필요가 없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데 My situation doesn't look as hopelessly as yesterday예요. 자,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 짓겠다. 근데 얼추 어디서 배운 게 있는데 원급 비교 as가 딱 보여.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as 빼고 as 뒤에 다 빼고 그러면 앞에 look만 보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야. look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각동사기 때문에 형용사를 무조건 보호로 취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빼놔놓고 한번 볼까? 그렇네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게 연습이 되다 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습이 되다 보면 그만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얘도 한번 가볼게요. 자,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 실록이 to be more objectively 합니다. 얘는 지금 답이 얘인데요. 이거는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동사를 본다라기보다는 야의 어떤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얘예요. B예요. 이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people believed하고 더 사이에 생략된 단어가 뭐야? 많이 했던 단어야. 대시잖아.
그러면 대시 생략이 됐어. 그러면 앞에 내용은 볼 필요가 없다 그랬고 이하 내용에서 문제를 찾으면 된다고요. 형용사 부사는. 그러니까 니네가 문법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 모르겠지만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해석에서 풀 문제가 있고 해석에서 안 풀어도 되는 문제가 있어. 얘는 해석에서 볼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동사 단어의 특성만 제대로 기억하고 저게 누구랑 연관되는지를 잘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면 되는 거라서요. 해석을 굳이 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답이 오브젝티브죠. 여기서 실록이 뭡니까? 실록이 뭡니까 이거? 뭐긴 뭐야? 조선왕조 실록이지. 진짜 그냥 실록이에요. 예, 그 실록입니다. 조선왕조 실록. 아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실록이요. 다른 어떤 역사적인 기록보다 역사적인 얘기가 나왔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몰랐다 치자. 근데 역사적인 기록이란 말을 알고 있으면 이거 역사 관련된 얘기인가 보다. 근데 실록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 것 같은데 조선왕조 실록. 그래 그거 맞네. 이거야. 그게 단어를 몰랐을 때 문맥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단어 뜻을. 그래 단어 공부 많이 해라 그런 얘기죠. 자, 서술형 잡기 더 비교급 별표. 이거는 화이트 라벨에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내가 더비더비 얘기할 때 두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두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얘기했어. 더비더비 할 때. 정말 내가 중요한 거 얘기한 거 있는데. 뭘까요? 미치고 환장하겠다 진짜. 1번 동사와 2번 동사 중에 다자로 해석된 놈 몇 번이고? 2번이지. 그 말은 요 자리가 종속이고 요 자리가 주절이야. 그럼 얘가 다자로 해석되면 이 주어는 대부분 뭘로 끝나? 은능으로 보통 끝난다 그랬어. 그럼 얘는 뭐예요? 동사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뭐 할수록이라고 얘기했고, 그럼 얘는 보통 무슨 주어로 많이 끝나? 이가로 끝난다 그랬어. 못 믿겠어. 밑에 예문 봐. 뭐뭐가 뭐뭐 할수록 이렇게 얘기했어. 그녀가 운동을 할수록. 그럼 우리나라 말을 만약에 더비더비를 써야 될 상황이 생겨서 또 문제가 나왔어. 그럴 것 같으면은 일단 이가부터 먼저 찾으세요. 뒤에 보세요. 주절은 뭐 나왔는데 은는 다 이래 나오잖아.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다음 두 번째가 뭐게? 두 번째가 더 중요해.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다 네모를 쳤다. 저 안에 저 우리나라 말에서 형용사나 부사 뭐 있냐? 더 빼고 활발이라는 형용사나 부사가 있죠. 그러면 이런 말들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말과 관련된 비교 표현을 써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활발이란 말은 지금 여기 어려운 단어 나왔으니까 얘는 어차피 그냥 뭘 써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열심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자. 근데 대표적인 단어가 이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 시작은 더비더비 할 때 더 more hard입니까? 더 harder입니까? 내 지금 어려운 질문 하는 거 아니잖아. hard의 비교급이 뭐냐고. more hard입니까? harder입니까? harder지요. 그러면 이런 열심히 하는 형용사 부사가 나오면은 더 다음에 이런 형용사 부사 단어를 er이나 more로 때려버리면 되는데 내켰잖아. 만약에 이 말이 없어. 더 운동을 할수록이야. 그럼 100% 뭐 집어넣으라 그랬노? 더 다음에 뭐 집어넣으라 그랬노? 그렇지. 뭘 집어넣으라 했잖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비교급 주어 동사를 쓸 때 앞에 내용에서 지금 여기서 어떤 형용사나 부사 단어가 있으면은 그 형용사 부사 단어를 찾아서 더하고 비교급 써버리면 된다 그랬어. 길면은 뭘 형용사 부사 이랬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더 활발히 하는 말이 없어. 그냥 이 더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100% 더 more이야. 더 more이야. 이거 만약에 더 운동을 할수록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더 more. 그 다음에 she. 그 다음에 운동하다 어디 있노? 운동하다. exercise 뭐고
took exercise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고요. 이렇게. 이게 그냥 더 운동을 할수록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더 열심히라고 하게 되면 more 대신에 뭘로 들어가? harder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 단어 vigorous 하는 단어가 more이란 말을 쓰면서 같이 세트로 움직이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나 두 번째 얘기했다 지금 이 얘기. 시험 대비 때 이 얘기 하나 안 하나 내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합니다잉. 시험 대비 때까지는 아직 합니다잉. 여러분 시험 4번 남았잖아요. 그죠? 합니다잉.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놔놓고요. 특히 이런 경우 만약에 비교급이나 원급에서 요 자리에 만약에 형용사 부사를 써야 되는 경우라면 여기 동사를 반드시 보세요. 동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놈인지 부사를 꾸며주는 놈인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입니다.